네, 이번에 세무실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조세의 개념, 조세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조세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재원들을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것, 이것을 조세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세는 세금과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조세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이 나나요? 조세의 특징. 첫 번째는 과세 목적, 그 다음에 과세 주체, 과세 근거, 무보상성, 그 다음에 과세 납부 방법, 이렇게 5가지 여러분 꼭 외워둬야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뭐냐면 조세의 분류와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울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와 이 순서가 약간 달라요. 체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분류가 다음에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분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분류, 그 다음에 체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조세의 분류에 있어서 첫 번째 분류는요, 과세 주체가 누구인가? 과세 주체가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부과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담을 시킨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시킨다, 지방세.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그거 과세 주체가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떠넘긴다, 나는 그런 걸 갖다가 떠넘기지 않고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세금 내는 게 나는 그래, 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래,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당세자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당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뭐고 당사자는 뭐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봐야 되겠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당세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자. 근데 진짜 세금을 내는 사람, 당세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납세 의무자와 당세자가 일치한다. 선생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매달 소득이 있겠죠.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저는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씩 실질적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의무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기도 하는 당세자도 되죠. 이렇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와 당세자가 일치한다. 그래서 직접세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다?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당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매점 매점에 가서 빵을 사 먹었어요. 1,000원짜리? 그럼 1,000원짜리 안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그 세금을 내나요?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삼립빵이라고 삼립빵 거기 사장님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립빵 사장님은 납세 의무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납세 의무자와 당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접세. 대표적인 예가 뭐다? 부가가치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당세자가 일치한다. 의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이 같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간접세, 납세 의무자와 당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무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세 분류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가? 특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목적세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우리 뭐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는 거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 있어서 살림살이가 대단히 많고 지출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그냥 아무데나 막 사용한다. 그런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한다. 보통세. 어떤 특별한 여기에다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다 쓰면 불법이에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특정 목적의 경비를 충당한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돈을 다른 데다 끌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교육하는 데만 농어촌에다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특정한 것에 사용이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이 뭐다? 목적세다. 됐습니까? 이것은 뭐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 나눈다. 이겁니다. 네 번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정이 고려되는가?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정이 고려되는가? 그 사람의 무슨 소득이 그 사람의 재산 상태 이런 것이 고려되는가? 고려되면 임세. 고려되지 않고 무시한다? 물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그 사람의 연봉이 3억, 4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2천만 원, 3천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이렇게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임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도 세금을 단기순이익이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나 적게 버는 중소기업도 있겠죠. 그런 것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그 사람이나 그 회사의 사정을 고려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임세. 그럼 고려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물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산세나 부가세나 자동차세인데요. 부가세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 운동하다가 목이 말라요. 그래서 콜라를 사 먹었어요. 2,000원입니다. 거기 부가세가 붙겠죠?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노숙자가 와서 콜라를 사 먹어요. 노숙자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콜라가 2,000원이 아니라 1,000원만 해줘야지 라고 거기 있는 편의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죠. 워런 버핏이 콜라를 사 먹으나 노숙자가 콜라를 사 먹으나 똑같이 2,000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세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 노숙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무엇이다? 물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소득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임세가 되겠고요.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세분류 기준이 또 그 기준이 만약에 독립성이 있는가?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독자적인 세원이 있는가?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볼까요? 갑자기 넘어갔네요. 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세. 소득세는 뭐죠?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법인세.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이 있으니까 내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독립세가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뭐냐? 이건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유가 없고 부가세입니다. 이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빌붙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무슨 레저세라든지 다른 어떤 세금에 거기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하게 무슨 세원이라든지 어떤 독자적인 세원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금에 빌붙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세, 부가세 이것은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독자적인 세원이 있다.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있다. 그죠? 소득이 있다. 라고 한다면 독립세가 되는 거고 독자적인 세원이 없다. 다른 세금에 빌붙어서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가세가 되겠다. 그 다음에 주사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주세 분류인데요. 그 다음에는 과세 물건을 측정하는 단위,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단위가 세금을 내야 하는 그 단위가 예를 든다면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종가세가 되겠습니다. 가격 이외에 부피라든지 크기라든지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종량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90% 이상은 종가세가 되겠죠. 가격을 따라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상속세, 소득세 대부분 모든 세금이 전부 다 종가세, 과세 표준 세금을 내는 것이 전부 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무게나 부피라든지 수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세, 무슨 무연탄, 석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종량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또 있는데요. 볼까요? 그 다음에는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확정하는 시기가 하나는 신고주의 방식이 있고 하나는 부가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주의 방식은 내가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고 그래서 납부세액이 얼마구나 내가 계산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무서에 신고해. 이렇게 신고할 때 어떻게 된다?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 신고주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가주의 방식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한테 100억대의 건물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이 사람에 있어서 건물을 얼마고 상속세를 얼마를 해서 당신은 얼마입니다 라고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고지서가 나한테 날라와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부가주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주의 방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부가주의 방식은 누가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해서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것은 조세의 분류죠. 조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 한번 알아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이 됩니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국가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게 내국세입니다. 관세는 뭐냐?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와 무역하거나 거래할 때 매기는 것이 관세입니다. 국경선 안에 있느냐?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선을 초과해서 하느냐? 관세가 되겠습니다. 또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조세 분리에서 배웠죠.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목적세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그죠? 그리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좀 알아볼까요? 여기 보면 직접세의 대표적인 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건 꼭 알아두세요. 납세 의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5가지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간접세는 뭐냐? 납세 의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런 경우에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가세, 대표적인 겁니다. 개별소비세, 주세, 인직세, 증권거래세. 이 5가지도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목적세. 목적세는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세금을 거기에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만 사용해야 돼요. 교통, 교육, 농어촌 여기에다가만 사용해야 돼. 다른 데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이게 바로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시 이
이 지방세에 있어서의 보통세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뭐 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있는데 이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구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우편함에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100% 무엇이다? 보통세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국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세 중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이 예들을 잘 알아둘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3차 시수업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고생했습니다. 좀 어렵죠? 네.